자, 이어서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실습에 관한 그 현장 실습의 개요, 그다음에 현장 실습에서의 슈퍼비전을 시행하는 과정과 또 평가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자, 이제 저희 교재에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저희 교재를 보시게 되면 16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에 대해서 실습생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식에 대한 습득인 거죠. 그동안 대학에서 공부하고 알고 있었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인간과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체계에 대해서 기관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아니면 지역사회와 동료사회복지사회의 어떤 관계 등 이런 다양한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지식들이나 실천 경험들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 목표는 전문 자격인으로서의 태도, 그 다음에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태도나 경험들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법과 제도로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실제 필요로 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에 계시기 때문에 이 전달 과정에 있어서에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어떤 책임성,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또 세 번째가 바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방법들을 기관에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과는 다른 어떤 나만의 방법 또는 그 기존의 실천 방법에 있어서 어떤 개선점들을 고민해 봄으로써 전문적인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가는 과정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처럼 지난 시간 동안 오래 공부하신 것처럼 필수 과목도 공부를 하시고 또 실습 나가시기 전에 아마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또 지금 저희처럼 현장 실습 지도 감독론에 대한 이런 그 사전 수업들을 이수를 함으로써 현장에서 그 실습을 하시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의 실습 슈퍼비전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이제 개별 실습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기본 실습 목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실습 목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별 실습의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수치화해서 나중에 그 실천 과정들을 평가하고 얼마나 내가 나의 성취도를 수치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별 실습 목표 달성도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들을 계량화, 수치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보통 기관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좀 그 다루는 것들이 많은 그 기관의 어떤 사정에 따라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마 평가를 아마 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실제 실습생에게는 많은 경험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실습의 목표인 지식을 습득하고 태도를 전문의로서의 태도나 어떤 기술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의 과정에 바로 이런 평가에 있어서 어떤 평가회를 통해서 슈퍼비전 실습 지도 감독자 선생님의 슈퍼비전을 받고 또 그러한 것들을 리허설을 통해서 실제 발표 동료들에게도 또는 선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하는 일은 이런데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그런 실습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도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발표하거나 할 때는 이제 보통 발표 시간도 제한될 거고요. 또 복장도 좀 단정하게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발표하는 말투라든가
발표할 때 지켜야 될 매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숙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그 발표 시간들 또는 평가 시간들은 보통 1시간 정도, 보통 이제 기관에서 한 분의 그 지도 감독자가 5명의 실습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5분하고의 평가회를 하거나 발표회를 할 때 약 한 1시간 정도, 요 정도 안에 다 준비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실습,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하실 때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사회복지 실습 일지를 작성하시는 일이죠. 나중에 이제 개별로 준비해야 될 개별 준비 사항들을 할 때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실습 일지는 가급적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실습 당일날 기억이 다 남아있을 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정확한 용어, 또 각종 기관의 고유명칭들을 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약어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젊으신 분들 많이 사용하는 단축된 말로 함축적인 의미의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종합사회복지관을 뭐 종합복지관이라고 쓴다거나 아니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한사협이라고 쓴다거나 백석문화대학교를 뭐 백문대라고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 사회복지 실습 일지를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좀 적정하지 않다 하는 것들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실습 일지는 문어체로 작성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습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접목시켜서 응용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어떤 통용되는 어떤 단어, 말하듯이 말을 주고받듯이 또 그 말을 옮겨 적는 것처럼 문어체로 쓰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존어체나 존칭이나 아니면 물음체나 뭐 애매모호하게 쓰는 것들은 좀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사회복지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실습생의 어떤 성격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MBTI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격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습생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 분석을 통해서 실습 지도자와 실습생 간의 의사소통의 유형들을 알아보는 것도 서로 지도받고 또 상대방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실습 지도자와 실습생 간의 어떤 의사표현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비언어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방법들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한 과정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각이나 결석을 했을 경우에 어떤 대처 방안들을 좀 미리미리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습생 간의 능력차, 또 성격차, 자원봉사 경험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지도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실습 일지를 작성을 할 때도 그 수준에 맞는 또는 그 실습생의 욕구에 맞도록 또 실습생이 실천 가능하도록 적정한 지도 감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 일정표를 작성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습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160시간을 할 거고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하루에 8시간을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4시간씩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럼 4시간씩 며칠을 어떤 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서로 좀 약속되는 어떤 실습 계약서상에서 약속된 사항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로 충분히 지도자와 실습생 간에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습 기간 동안에 과제물이라든가 뭐 내야 될 그런 부분들,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은 그 기한과 내용들을 좀 정확히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제출된 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습 일지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시작을 하면서 그 실습 기관을 선정을 하고 또 기관의 실습 계약을 작성을 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습을 하시게 되면 실습 일지도 작성하시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공공의 과정인 거죠. 공적인 절차인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실습 계약서라든가 기관 선정에 대한 어떤 그 문서들이라든가 또 개별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이 실습생으로서 그 실습생의 과정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들이 공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문서라고 하는 건 뭐냐?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하는 또는 시행되는 문서 또는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들을 다 공문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기관도 공공기관이고 행정기관인 거죠. 또 대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실습하는 과정 동안에 만들어지고 작성되는 모든 문서들은 공문서로서의 역할들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서들은 뭐 법규 문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지시 문서, 공고 문서, 또 비치 보관하는 문서, 또 민원에 접수되는 관련된 민원 문서라든가 또 일반 문서 등 다양한 문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에 대한 어떤 작성이라든가 관리의 방법들도 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문서 작성 요령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관에 제출을 한다거나 또는 기관에서 또 학교에 제출해야 될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서명을 하시거나 그걸 확인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요 내용에 맞도록 한번 잘 꼼꼼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실습 일지도 공문서로서 공문서 작성 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좀 검토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A4 용지로 그 다음에 여백을 좀 일정하게 두도록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기관에 따라서 여백을 좀 두는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문서일 경우에 맨 첫 장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히 어떤 폼을 가지고들 계시죠. 그래서 그 규격들을 기준들을 좀 준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보통 이제 펜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볼펜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글쓰기는 항상 좌에서 우로 쓰게 되고요. 교정하거나 수정할 때는 이제 자로 두 줄을 그어서 이렇게 삭선을 하고 거기에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을 해서 수정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숫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를 표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 표시는 뭐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 이렇게 콤마 띄워서 딱 쓰고 그 다음에 옆에 괄호 쳐서 한글로 금 123,000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의 구분은 두 개 타수 정도를 띄우고요. 문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은 정확성, 바르게 글을 써야 된다. 보통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그래서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칙들을 좀 미리 몸에 익히시는 게 좋고요. 또 이해가 빠르도록 그 다음에 문장은 짧게 개조식으로 좀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이성, 즉 글은 읽기 쉽도록 또 알기 쉬운 말, 이해하기 쉬운 말 풀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지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기한문 제도를 활용한다. 즉 신속해야 되고 용이해야 되고 읽기에 이해가 용이해야 돼 편리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떤 그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하고 계셔도 앞으로 작성하시게 될 공문서라든가 아니면 또 기관에서 작성되는 어떤 공문서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폭이 넓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가시게 되면 그 지도 감독자에게도 어떤 필요한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공문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죠. 기한서도 작성하시고 뭐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기한서, 즉 계획한 것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결제를 승인을 득하는 어떤 문서들은 다 기한 문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실 때도 글자를 뭐 기관에 정해져 있는 글자 아니면 뭐 글자의 크기라든가 줄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표준으로는 한글 표준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보면 스타일은 바탕글, 굴림체 12포인트, 줄간격 160%, 장평 100% 포인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다.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필요하면 괄호치고 한자를 쓴다거나 또 외국어를 넣어 쓸 수도 있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또 연호는 서기 연호를 쓰되 뭐 서기는 쓰지 않습니다. 즉 뭐 서기 1989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서기이기 때문에 서양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은 2022년 서기 2022년이 아니라 그냥 연호를 쓸 때는 2022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는 것이죠. 날짜는 숫자로 표시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점, 마침표를 찍어서 표시를 하는 것이 표준 문서 기한 양식이다. 양식 방법이다 하는 거고요. 시나 뭐 시각이나 분을 표현할 때는 24시각제에 따라서 쓰되 그 사이에 이렇게 보이시는 쌍점을 찍어서 구분하는 것이 표준안이다. 그 다음에 뭐 문서의 서식, 금전, 뭐 기타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 내용이 끝난 다음에 부침이라는 것들을 달아서 그 뒤에 부침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첨부물의 명칭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표준안들을 표준 양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관에 가시면 또 기관에서도 표준으로 쓰는 양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숙지하셔서 혹여 그 실습 일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문서를 기한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는 그러한 그 기준에 좀 따라서 작성하실 훈련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되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실습생이 초기에 기관에 오셔서 실습 계약을 하고 실습생이 지도 감독자와 실습에 대한 평가 항목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실습에 대한 내용 평가, 그 다음에 행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실습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생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 실습 내용 및 역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습생이 보이는 전문적인 태도에 대한 평가, 또 그동안 그 지도 감독자로서 받게 되는 슈퍼비전이 지도 감독이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에 옮기는지 실습 슈퍼비전의 활용 및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장에서 주어지는 과업과 평가 중심으로 수행에 따른 이해 및 이러한 평가들로 네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서 실제 실습생에 대한 실습 지도자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습생들은 미리 준비하는 태도나 과정들도 다 지도 감독자에게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뭐 평가회를 한다거나 할 때는 미리 좀 작성하고 그래서 그걸 지도 감독자에게 제출해서 지도 감독을 좀 받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또 미리 평가회를 하게 되면 뭐 리허설도 하고 발표 연습도 좀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뭐 PPT나 빔 프로젝트나 노트북을 좀 활용을 해서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내용은 좀 간략하게 요점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일이나 발표 시간들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어떤 발표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의 복장이라든가 말투, 또 발표 시에 지켜야 될 어떤 매너 같은 것도 알려주실 수 있고 그런 것들도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자질이나 행동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러한 어떤 평가회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 지도자 한 분당 보통 4명에서 5명의 실습생들을 지도 감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1시간 정도 안에 모든 발표회나 평가가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이제 실습 최종 평가서를 실습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습 최종 보고서에는 이제 실습 기간의 개요, 실습 기간에 대한 기관의 역사 및 사업에 관한 부분, 또 기관의 조직 구조, 또 기관의 재정, 또 클라이언트 및 그 사회복지기관의 대상자 및 기관의 서비스 내용들에 대해서, 또 지역 내 타 기관과의 관계나 교류 정도, 또 실습생들이 하게 된 실습 활동의 내용들, 그리고 실습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평가들이 바로 이제 마지막 최종 실습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다 기록이 돼서 학교에 제출되고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표준 양식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공된 내용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하시는 동안에
기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또 조직 구조나 이런 것들도 그 지도를 좀 받아서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교육에서 실천 업무의 내용은 실제 이러한 내용들은 누가 하는 거죠? 실습생들이 교육을 받고 실습 지도자, 즉 슈퍼바이저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습생들은 사업가로, 사회사업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전문가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실천 업무들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제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어서 실습생들이 그 기관의 특성이라든가 실습생이 받게 될 교육 내용이라든가 훈련 내용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 교육기관에서 실습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성취해야 될 실천 업무 내용들을 실습 학생들이 사회사업가로 훈련되고 교육받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될 수 있다. 또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자 선생님들이 분명히 좀 체계를 갖추고 미리 알려주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습 업무에서의 실습 내용으로는 사업 기관에 대한 이해, 또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사업 실천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해 봄으로써 그 과정을 잘 현장에 적용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부분들이 반드시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기관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사업기관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그 사회복지기관이 어떤 체제로 움직여지는지, 그 다음에 기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관 내에서의 어떤 조직 구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체계라든가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면 지도 감독자 선생님들께서 실습생분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관의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만약에 실습생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곤란한 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누구와 상의해야 되는지 누구와 협의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위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업무의 분장에 관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사업기관 내용으로서 좀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복지기관, 실습기관의 운영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기관에 대한 이해로는 기관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관련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혼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다 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 기관에 한 개 부서에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한 개 기관 안에서라도 다른 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함께 공동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이 욕구가 좀 더 커져서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말고도 다른 기관, 인접되어 있는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되어야 될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 그러면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연계될 수 있도록 자원이 할당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계에 관한 부분들도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주고 교육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첫째로 실습생 여러분들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저희는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이슈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평소에도 이런 지역사회의 특성과 맞추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와 그에 연계되어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지역사회 자원 체계를 관심을 가지고 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사업 실천 과정에 대한 어떤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사회사업 실천 과정은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 체계화의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인 거죠. 첫 번째 클라이언트 체계에서의 그 실습생과의 어떤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와 연계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그 문제를 확인하고 사정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적정한 클라이언트에게 적정한 어떤 서비스 실천 또는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입 과정에 대한 또 개입 노력에 대한 평가의 과정으로 직접 서비스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습 지도와 이제 이런 그 실습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그 실습생들의 학습 활동들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역 그 기관에 대한 평가와 기관의 업무에 대한 평가, 기관 내부의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그 이해 그 학습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그다음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등들도 충분히 알려주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 과정들을 실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를 실습 지도자 선생님들이 여러 그 실습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실습 과정에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생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현장 실습의 과정에서 실천 과정에서 적용을 해 나가시게 될 건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평가의 과정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들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출석, 또 시간을 잘 지키느냐, 또 기관 내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와 또 하는 실습 지도자와 약속을 잘 지키느냐, 그 다음에 사무실을 비울 때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계획 세우기 같은 어떤 이러한 세부적인 행동들이 실천 행동들에서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에 대해서 사려 있고 비판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이러한 지식을 클라이언트와 일하는데 적용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교실과 독서에서 습득한 이론을 통합해서 서비스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른 실습 지도자나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유하고 질문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지, 즉 적극적인 학습 활동이나 적극적인 기관 내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들을 하는지를 실제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실습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과정들을 지내올 실습생으로서의 슈퍼비전 과정들을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돌아오겠습니다.